안녕하십니까.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. 지금 시각은 2020년 10월 20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2차 수사 지휘권 발동을 했습니다. 이로써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. 자, 이번 결정을 통해서 추 장관은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보다는 사기 범죄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지난번 1차 수사 지휘권 발동이 있었던 채널A 기자 사건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. 당시 수사 지휘권 발동도 한동훈 검사장보다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의 말을 더 신뢰한 데서 비롯됐죠.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? 네, 제보자의 주장은 결국 허위였죠. 검언유착의 실체는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었던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, 지금 이 편지에 근거해서 뭔가 윤석열 총장이 마치 야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또는 은폐하기라도 한 것처럼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, 자, 그러면 이 편지가 적어도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겠죠. 그러나 여러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은 이 편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대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라임 자산 운용의 전주, 즉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. 자, 옥중 편지에 아주 여러 내용을 썼습니다. 그런데 이 편지에 나와 있는 굉장히 좀 정리가 안 된 여러 주장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. 자, 보시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,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졌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로비 사실에 대해서 검찰과 면담할 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. 자,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? 라임 자산 운용사가 운용했던 펀드가 여러 개 있죠. 이 펀드를 여러 은행을 통해서 팔았습니다. 우리은행, 하나은행, 신한금융투자, 대신증권 등 여러 판매 회사를 통해서 팔았는데 지금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은행이었죠. 자, 그런데 우리은행이 지금 라임 펀드 하나를 재판매를 결정을 하는데 당시에 이 라임 펀드는 이미 상당한 마이너스 98%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품이었습니다. 이 손실 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은행은 이것을 팔았죠. 그래서 뒤늦게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손실을 알고도 팔았기 때문에 책임은 너네가 져라. 그래서 고객이 본 손실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. 자,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우리은행이 손실 나고 있는 펀드를 다시 판매하도록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데 그 우리은행을 설득할 로비 창구로 지금 누구를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야당, 지금은 정치인이 된 변호사를 당시 로비 창구로 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정치인에게 로비 자금도 줬고 또 이 창구를 통해서 우리은행 행장이나 부행장에게 로비 자금이 또 흘러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검찰은 이 진술을 듣고도 아무런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 편지에서 김 전 회장이 로비 창구라고 지목한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는 바로
현재 국민의힘 충청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입니다. 자, 그렇다면 김봉현 전 회장의 이런 주장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?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벌써 사실과 다른 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. 자, 첫 번째, 자신이 윤갑근 전 지검장을 통해서 로비를 했다. 그리고 이런 사실을 자신이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. 자신이 진술했고 검찰이 이것을 인지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 자, 검찰은 이 로비 주장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 김봉현 회장의 진술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지난 4월에 같이 숨어 있다가 붙잡혔던 라임 부사장이죠.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진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. 자, 김봉현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지난 4월 23일에 성북구에 있는 한 빌라에 함께 숨어 있다가 검거가 됐습니다. 자, 이종필 전 부사장은 역시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죠. 이 라임 자산 운용사에 2015년도에 합류해서 이 라임 펀드 설정액을 지금의 몇 조 원대로 키운 사실상 실무자입니다. 사실상 라임 펀드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종필 전 부사장인데, 자, 이 사람은 지난 4월에 검거된 이후에 아주 여러 진술들을 검찰에 했습니다. 자, 그 중에 이 우리은행장에 대한 로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했었냐면, 우리은행장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당시 은행장과 동문이었던 이 윤갑근 당시 변호사를 로비 창구로 활용했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로비 주장에 대해서 이미 지난 4월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 이것부터가 사실과 다르죠. 김봉현 전 회장이 진술을 해서 검찰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종필 전 부사장의 진술로 검찰이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부터 벌써 틀립니다. 자, 두 번째, 뭐가 틀리냐? 두 번째, 이 김봉현 회장의 주장은 이 로비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 다 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윤갑근 전 지검장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 진행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죠. 네, 그러나 이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. 당시 이종필 전 부사장은 여러 루트의 로비에 대해서 진술을 했고, 이 진술을 확보한 남부지검 수사팀은 이후에 통신영장 그리고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금 흐름을 아주 열심히 추적했습니다. 그래서 돈을 줬다라는 사람,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양쪽 모두 휴대폰 내역 싹 훑었고 또 계좌 전부 들여다봤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수사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. 여러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도 역시 포함되어서 똑같은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송사면 전 서울 남부지검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했고 윤 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. 자, 송 전 검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보고를 받은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당부했었다라고 전했는데요. 이렇게 말했답니다. 의혹 당사자가 검찰 출신 아니냐, 즉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을 지칭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이다. 지금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국감 때 난리 날 것이다.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. 자, 어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었던 현 서울 남부지검장이죠. 박순철 지검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지난 4월, 5월에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해왔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지난 5월 전임 검사장이 총장과 면담하면서
보고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, 또 8월 말쯤에 대검에 정식 보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다만 주요 참고인이 지금 해외에 도피 중이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뭐 수사 진척 사항이 없어서 추가 보고는 없었다라는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. 즉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현직 남부지검장도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. 이미 검찰에서 지난 4월부터 내용을 인지했고, 그 인지한 내용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했고,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보고까지 마쳤다라고 이렇게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면 김봉현 전 회장이 편지에 쓴 주장이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신의 진술에서 비롯된 내용도 아니고 검찰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엉터리죠. 자, 그리고 김 전 회장이 로비 창구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은 이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. 자, 이렇게 말합니다. 지난해 여름 법률 자문을 맺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한 법률 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법률 자문을 한 적은 있지만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어떤 자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에 내가 자문을 맡았던 곳이 있을 뿐 로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. 자문 계약 조건 때문에 회사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자문 계약을 맺었고 자문료는 계좌로 입금받아서 세금 신고까지 마쳤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 없다라는 이런 주장이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허점투성이이고 사실과도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이 가득한 김봉현 전 회장, 이 사기 범죄자의 말을 더 신뢰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사실상 이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7, 8월에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인사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. 자, 지난 7, 8월에 이루어진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 라임 사태를 수사해 온 이 수사팀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었습니다.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송사면 서울 남부지검장은 검사장급 고위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에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. 네, 사표를 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또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실무자급 인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. 네, 당시 윤석열 총장은 이모 차장 검사라든가 조모 부장 검사에 대한 유임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. 허리급 실무진이 이렇게 유임이 되어야 수사가 연속된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주 묵살당했습니다. 그래서 이들 모두 다 전부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됐죠.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이 바뀌면 이런 복잡한 금융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도 한참 시간이 걸리죠. 더군다나 지금 이 라임 사태는 이 판매 회사만 아주 여러 곳입니다. 그리고 굉장히 아주 여러 펀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 관련자들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금 추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. 게다가 정치권으로 뻗은 이 로비 의혹까지 파악하려면 시간은 더 걸릴 것이다.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. 그래서 결국 이 라임 사태의 수사를 지연시켜 왔던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.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 딱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